베를린의 11월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한결이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독일 국제학교의 정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물건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악보집이었어요. 표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음표 하나하나는 여전히 또렷했거든요. 한결아,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은 어디서든 해낼 수 있어. 새벽 5시에 일하러 나가시는 어머니가 문 앞에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독일에 온 지 1년 요양원에서 한국 할머니들을 돌보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계셨거든요. 한결이가 이 명문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어머니의 그 끝없는 희생 덕분이었어요. 17살 한결에게는 이곳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에서 피아노를 치며 용돈을 벌던 소년이 이제는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교의 학생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선들이 그를 따라다녔거든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키 큰 금발의 독일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만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독일어로 뭔가 설명하고 있었지만 한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에서 온 새 학생이라는 단어만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한결입니다. 서툰 독일어로 인사하는 한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결의 발음이 어색했던 모양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한결은 꾹 참았어요. 참아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결은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꺼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김밥이었거든요. 하지만 포장을 뜯는 순간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냄새가 이상한데? 금발 소년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시아 음식이지 뭐. 우리랑은 완전 달라.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한결의 손이 떨렸어요. 김밥을 다시 포장지로 싸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어머니의 김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상한 음식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참아야 해, 한결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김밥을 다시 배낭에 넣었어요. 오후 마지막 수업은 음악 시간이었어요. 한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음악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홍대 거리에서 3년 동안 피아노를 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왔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클래식부터 팝송까지 한결의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은 언제나 마법 같았어요. 음악실에 들어서자 한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 음악 선생님이 누군가 연주해 볼 사람 있나? 라고 물었을 때 한결은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어요. 오, 새로운 학생이 해보겠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결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어색한 독일 교실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따뜻한 공간 같았어요. 한결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거든요.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달빛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한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서툰 독일어를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음악으로 말하는 예술가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한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굉장하군요. 어디서 배웠나요? 선생님이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한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홍대 거리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도 연주했어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거지처럼 돈 받으면서 아까 김밥을 놀렸던 그 금발 소년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막스, 그만해. 음악 선생님이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미안. 몰랐네. 우리 학교에 버스킹하던 애가 왔구나. 막스라는 이름의 그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웃어댔어요. 한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한결아, 음악가는 눈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말하는 거란다. 죄송합니다.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 음악이 얼마나 특별한지. 수업이 끝나고 한결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배낭에서 할아버지의 악보집을 꺼내 들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더 부드럽게, 여기서 감정을 담아라. 마음으로 쳐야 진짜 음악이 된다. 할아버지. 한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기서도 할아버지의 음악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째깍, 째깍, 째깍. 할아버지의 오래된 메트로놈 소리 같았어요. 한결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마라, 한결아. 너의 진짜 시간은 이제부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결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한결을 보여줄 시간이 온 거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음악,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특별한 감성을 여기서도 증명해 보이겠어요. 한결은 악보집을 가슴에 꼭 안고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기다려, 막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곧 알게 될 거야. 거리의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음악을 할 수 있는지 말이야. 창밖으로 베를린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결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할아버지의 메트로놈 소리가 아직도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한국 소년이 독일 베를린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거리에서 시작된 음악이 세계적인 무대까지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서 그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지 않나요? 그 다음 주 월요일 한결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악부 담당 슈바이처 교수가 모든 신입생은 오디션을 봐야 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한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거든요. 오디션은 내일 오후 4시입니다. 자유곡 하나와 지정곡 하나를 준비하세요. 슈바이처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정곡은 쇼팽의 에튜드 오프스 10 넘버 4입니다.
한결의 눈이 반짝였어요. 쇼팽 에튜드 4번이라니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곡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급속한 아르페지오가 연속으로 나오는 기교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곡이었어요. 쇼팽 에튜드 4번이라고? 막스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그거 제대로 치려면 최소 10년은 배워야 하는데 저 거지 연주자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한결아, 남의 말에 흔들리는 음악가는 진짜 음악가가 아니란다. 오직 너의 마음과 손가락만 믿어라. 그날 밤 한결은 어머니가 늦게 돌아오시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어머니는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한결의 방 불빛을 보시고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한결아, 아직도 안 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했어요. 내일 오디션이 있어서요, 엄마. 한결이 할아버지의 악보를 펼쳐놓고 있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한결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결이라면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어요. 어머니도 힘들 텐데 항상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한결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한결은 다시 악보에 집중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수 적어 놓으신 연주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빠른 부분에서도 마음을 잃지 마라. 기교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 표현이 목적이다. 여기서 한 박자 쉬어라. 청중이 숨을 고를 수 있게. 할아버지의 해석은 남달랐어요. 단순히 빠르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쇼팽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한결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연주하던 그 따뜻한 오후의 햇살 같은 꿈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4시, 음악실에는 한결을 포함해 5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슈바이처 교수와 함께 2명의 다른 교수들도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첫 번째 막스 밀러. 슈바이처 교수가 호명했어요. 막스가 자신 있게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의 연주는 완벽했어요. 기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템포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어요.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안나 슈미트. 2번째 학생도 3번째 학생도 모두 실력이 뛰어났어요.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티가 확연히 났어요. 한결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과연 자신이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마지막 이한결. 드디어 한결의 차례가 왔어요. 한결이 피아노 앞에 앉자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몇몇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결아, 음악은 경쟁이 아니란다. 마음을 나누는 거야. 내 마음을 진솔하게 들려줘라. 눈을 뜬 한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된 전학생이 아니라 음악과 하나가 된 예술가였어요. 첫 번째 자유곡으로 한결이 선택한 것은 드뷔시의 월광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홍대 거리에서 수없이 연주했던 곡이었거든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교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결의 연주는 마법이었어요. 같은 곡인데도 막스가 연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결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선율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마치 달빛이 잔잔한 호수 위에 흩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슈바이처 교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한결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스조차 입을 다물고 한결의 연주에 빠져 있었어요. 드뷔시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인 쇼팽 에튜드 4번 차례였어요. 한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쇼팽의 에튜드 4번은 악마적으로 어려운 곡이에요. 오른손으로는 빠른 아르페지오를, 왼손으로는 베이스 라인을 연주해야 하거든요.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기교에만 집중해서 음악성을 놓치기 쉬운 곡이에요. 하지만 한결의 연주는 달랐어요. 빠른 음표들 속에서도 쇼팽의 애절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음악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연주 중간 부분에서 한결은 할아버지의 메모대로 아주 짧은 루바토를 넣었어요. 살짝 템포를 늦추면서 감정을 더 깊게 표현한 거였어요.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나자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건 슈바이처 교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디서 이런 해석을 배웠습니까? 할아버지한테요. 한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음악가셨나요? 네. 한국국립교향악단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셨어요. 교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야 한결의 연주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통 클래식 교육을 받은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해석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리에서도 연주했다고 했는데 슈바이터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지점이었거든요. 네. 홍대 거리에서 3년 동안 연주했어요. 그럼 정식 음악 교육은? 다른 교수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면서 배웠고요. 한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막스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거리 공연이 음악 교육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한결이 막스를 바라봤어요. 거리에서 연주할 때는 누군가 억지로 들어주지 않아요. 정말 좋은 음악이어야만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야 해요. 하지만 그건 체계적인 교육과는 다르잖아요. 막스가 계속 따졌어요. 맞아요. 다르죠.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연주를 들어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막스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결의 연주가 자신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슈바이처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한결 학생, 당신의 연주는 정말 특별합니다. 기교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음악성이 뛰어나요. 하지만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몇몇 부분에서 정석과는 다른 해석을 보이거든요. 한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약점이 되는 건가? 하지만 슈바이처 교수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틀에 박힌 연주보다는 개성 있는 해석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교수들이 잠시 토론을 했어요. 한결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좋습니다. 오디션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슈바이처 교수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오디션이 끝나고 한결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떠났지만 한결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잘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막스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말로요? 한결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솔직히 질투났어. 막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10년 동안 정식 교육을 받았는데 너의 연주를 들으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알겠더라. 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마음, 진심. 막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완벽하게 치는 것에만 집중했어. 하지만 너는 정말로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한결은 막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함께 연주해 볼까요? 연듀오 같은 거 말이에요. 정말? 막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한결과 막스는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한결은 막스에게 감정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막스는 한결에게 더 정교한 기법을 알려주었어요. 둘의 만남으로 서로가 더 나은 연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오디션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한결은 당당히 음악부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슈바이처 교수가 특별한 발표를 했거든요. 다음 달에 베를린 청소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3명을 선발해서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교수의 말에 모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발은 한 달 후 교내 경연대회로 결정하겠습니다. 자유곡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청소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라니 꿈만 같은 무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자신이 그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한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콩쿠르에 나간다고? 우리 한결이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직 선발전을 통과해야 해요, 엄마. 우리 한결이라면 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한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날 밤 한결은 할아버지의 악보집을 펼쳤어요. 맨 뒤 페이지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메모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한결아, 이 악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음악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할아버지는 항상 믿었단다. 내가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연주할 날이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이 곡을 연주해 보거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특별히 편곡한 쇼팽의 발라드 1번이란다. 마음을 담아 연주하면 할아버지가 내 옆에서 함께 연주하고 있을 거야. 한결의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편곡해 주신 곡이 있었다니. 그 악보를 보는 순간 한결은 무엇을 연주해야 할지 알았어요. 한 달 동안 한결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베를린 시내의 오래된 교회에서 연습했어요. 교회 신부님이 한국에서 온 소년의 사정을 듣고 기꺼이 피아노를 사용하게 해주셨거든요. 할아버지의 편곡은 정말 특별했어요. 원래의 쇼팽 발라드 1번에 한국적인 정서가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서구의 클래식에 동양의 감성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연습하는 동안 한결은 할아버지의 메트로놈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도 마치 할아버지가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한결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교내 선발전 날이 왔어요. 음악실에는 학교의 모든 피아노 전공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쟁자들의 실력은 모두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한결은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한결. 드디어 한결의 차례가 왔어요. 한결이 피아노 앞에 앉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연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난 오디션에서 보여준 놀라운 실력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결은 깊게 숨을 쉬고 첫 음을 쳤어요. 쇼팽 발라드 1번의 도입부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원래 곡보다 더 서정적이고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의 편곡이 만들어낸 마법이었어요. 연주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은 더욱 한결의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테크닉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전해지는 연주였어요. 쇼팽의 원곡에 한국적 정서가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한결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더 이상 베를린의 교실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따뜻한 연습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메트로놈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나자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감동이 너무 커서 아무도 박수를 칠 수 없었던 거예요. 10초, 20초,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박수는 천둥 소리 같았어요. 슈바이처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연주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준 거군요. 한결이 자리로 돌아올 때 막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대단해, 친구. 정말 대단해. 결과 발표는 다음 날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한결이 당연히 선발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한결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결의 꿈도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시작된 음악이 이제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선발전 통과 발표가 나고 난 후 한결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발전에서 1등을 한 한결에게 슈바이처 교수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결, 당신의 실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는 다른 차원이에요. 앞으로 2주 동안 집중 레슨을 받겠습니까?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한결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연주는 감동적이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완벽한 테크닉도 필요하거든요. 그날부터 한결의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6시간을 피아노 앞에서 보내야 했어요. 슈바이처 교수는 한결의 연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이 부분에서 당신의 왼손이 약간 뒤처집니다. 다시 교수는 냉정했어요. 네, 교수님. 한결은 같은 부분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한결의 손가락 끝이 부르터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홍대 거리에서 하루 종일 연주하던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 한결을 가장 걱정하는 건 어머니였어요. 매일 밤늦게 돌아오는 한결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한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야. 어머니가 한결의 부른 손가락에 약을 발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12시간씩 일하시면서도
제 걱정만 하시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을지 몰라요. 어머니는 한결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대신 조용히 한결을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한결은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한편 막스는 한결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한결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한결,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막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막스, 넌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 하지만 난 아니야. 이 기회가 내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 한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막스는 그제야 한결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한결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처지였던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막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 응. 내가 알고 있는 테크닉들 가르쳐 줄게. 그 대신 너도 나한테 감정 표현하는 법 좀 가르쳐 줘. 그날부터 한결과 막스는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낮에는 각자 교수님께 레슨을 받고 저녁에는 함께 연습했어요. 막스는 한결에게 정교한 테크닉을, 한결은 막스에게 마음으로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한결은 평소처럼 베를린 시내의 성 니콜라이 교회로 향했어요. 그곳의 오래된 피아노에서 연습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었거든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할머니 한 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어요. 독일 할머니였는데 아주 단순한 멜로디를 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당신이 그 한국 소년이군요. 할머니가 독일어로 대답하셨어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매일 밤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다고.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의 연주 덕분에 이 늙은 몸으로도 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이름은 마르가레테였어요. 젊은 시절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다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 제가 잃어버린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르가레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결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연주해 드릴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한결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했어요.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마르가레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한결.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어요. 당신의 음악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 말씀이세요? 치유의 힘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힘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한결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기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국제 콩쿠르에 나간다면 응원해 주실래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날 밤 한결은 마르가레테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음악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콩쿠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한결은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결아,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어머니가 낡은 봉투를 내미셨어요. 봉투에는 한결이에게 마이너스 세계 무대에 서는 날 열어보길이라고 할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한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세계 무대를 꿈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지 못했단다. 하지만 너를 통해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아 기쁘다. 한결아, 무대에서는 완벽함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들려주면 된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소통이니까.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할아버지는 항상 내 옆에 있다. 피아노를 칠 때마다 할아버지의 손이 너의 손과 함께 건반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라. 사랑한다, 한결아.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난 한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콩쿠르를 3일 앞둔 날 한결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어요. 갑자기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였어요. 한결아, 할머니가.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나서 울먹이셨어요. 한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한결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엄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한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한참 고민하셨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한결의 꿈도 소중했거든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결이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 한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한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계속 연습했지만 평소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막스가 그런 한결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한결은 막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막스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한결, 내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 내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거 아닐까? 무대에서 최고의 연주를 하는 거 말이야. 막스의 말에 한결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았어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할머니가 당장 좋아지실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할머니를 더 걱정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고마워, 막스. 내가 맞아. 그럼 이제 연습하자. 내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콩쿠르 하루 전날 한결과 막스는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동지애로 발전해 있었어요. 한결, 내일 우리가 경쟁자가 된다는 거 알지? 막스가 말했어요. 응, 알고 있어. 하지만 무대에서는 서로를 응원하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당연하지. 한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막스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가 이겼으면 좋겠어. 왜? 너의 음악이 더 진짜 같거든. 나는 아직도 기교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넌 정말로 마음으로 연주하잖아. 한결은 막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막스, 내가 있어서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었어. 고마워. 두 친구는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어요.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였어요. 처음에는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연주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일 최고의 연주하자. 막스가 말했어요. 응, 우리 모두. 그날 밤
한결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어요. 할아버지의 편지, 어머니의 사랑, 막스의 우정, 그리고 할머니의 응원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구나. 한결이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베를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의 무대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한결이 베를린 청소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할아버지의 편곡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상의 할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2주 후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연장 중 하나였어요. 베를린 청소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무대였죠. 한결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악보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긴장돼? 옆에서 막스가 물어봤어요. 그도 선발전을 통과해서 함께 출전하게 된 거였어요. 조금, 아니, 많이. 한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넌 잘할 거야. 지금까지 내 연주를 들어봤잖아. 진짜 특별해. 막스의 격려에 한결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무대 밖에서는 어머니가 객석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일을 쉬시고 아들의 연주를 보러 오신 거였어요.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입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한결에게는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15번 참가자 이한결. 드디어 한결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로 걸어나가는 한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200석 규모의 거대한 공연장이 가득 찼어요.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한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저와 함께 연주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로 할아버지의 메트로놈 소리가 들려왔어요. 째깍, 째깍, 째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리듬이었어요. 한결이 첫 음을 쳤어요. 쇼팽 발라드 1번 지단조 23. 하지만 할아버지의 특별한 편곡이 담긴 버전이었어요. 원곡의 아름다움에 한국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도입부의 서정적인 선율이 콘체르투호를 가득 채웠어요. 관객들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쇼팽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애절했어요. 한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제가 흘러나올 때 객석의 한 심사위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파리 음악원 교수인 그는 40년 동안 수많은 연주를 들어왔지만 이런 해석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동서양의 완벽한 융합이야. 그가 옆 심사위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연주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더욱 한결의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기교적으로도 완벽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쇼팽의 원곡에 한국의 한이 은은하게 스며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 부분의 격정적인 패시지에서 한결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더 이상 1200명의 관객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따뜻한 연습실이 보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래, 한결아. 마음을 담아라라고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객석에 앉은 어머니는 눈물을 참고 계셨어요. 저 작은 손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채우고 있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득했어요. 우리 한결이가 정말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 지난 17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한결의 연주는 절정에 달했어요. 쇼팽의 격정적인 감정이 한국적 정서와 만나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관객들은 완전히 한결의 음악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돌아왔어요. 처음과 같은 선율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상처와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성숙한 아름다움이었어요. 한결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몇 마디에서 한결은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어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함에 힘입어 한결은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화음이 콘체르트홀에 울려 퍼지고 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박수는 천둥 소리 같았어요.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심사위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파리 음악원 교수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단순히 연주한 게 아니야.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낸 거야. 빈 음악원에서 온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쇼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 한결이 인사를 하며 무대를 내려올 때 관객들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관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관객은 원더풀을 외치고 있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온 한결을 막스가 안아주었어요. 대단해, 친구. 정말 대단해. 나도 언젠가 그렇게 연주하고 싶어. 1시간 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섰어요. 한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베를린 청소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상 수상자는 심사위원장이 말을 멈췄어요. 긴장감이 무대를 감쌌어요. 대한민국에서 온 이한결입니다. 그 순간 한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객석에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하며 울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할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드렸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한결은 어머니와 꼭 안아주었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결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희생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결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음 날 독일의 주요 신문들이 한결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어요. 한국에서 온 17세 소년 거리 공연에서 세계 무대까지 동서양 음악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준 천재 소년 등의 헤드라인이 독일 전역에 퍼졌어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도 협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음대에서 장학금을 제의해 왔어요. 일주일 후 한결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한국으로 잠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묘비 앞에 트로피를 놓고 한결은 말했어요.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켰어요. 이 트로피는 할아버지 것이에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잘했다. 한결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한결은 독일에서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했어요. 베를린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말이에요. 어머니도 더 나은 직장을 구하셔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결은 틈날 때마다 한국의 후배 음악인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연주하는 아이들도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한결의 소망이었거든요. 1년 후 한결의 첫 번째 앨범이 발매되었어요. 제목은 할아버지의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편곡해 주신 곡들과 한결이 새롭게 해석한 클래식 명곡들이 담겨 있었어요.
앨범은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에서 한결은 말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정체성과 문화는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세계에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홍대 거리를 다시 찾았어요. 예전에 자신이 연주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소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한결은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연주 정말 좋네요. 계속하세요. 거리에서의 연주도 소중한 음악이에요.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형. 한결은 미소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거리의 피아니스트였던 소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한결의 음악은 계속되고 있어요. 베를린의 콘체르트홀에서,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리고 전 세계 무대에서 한결의 피아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거리에서 시작된 그 작은 선율이 이제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큰 울림이 되었답니다. 오늘 한결이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홍대 거리에서 피아노를 치던 17세 소년이 베를린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기까지의 여정. 그 속에는 할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음악을 향한 한 소년의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결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전통과 정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죠. 거리 공연을 학급 문화로 보던 편견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무시들을 모두 실력과 진심으로 극복해낸 한결이.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특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음악적 유산을 통해 세계 무대에 선 한결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꿈들을 키워가고 계실 텐데요. 한결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아름다운 선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